안녕하세요. 안녕하다 나츠코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에 여기 경북대학교에서 어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경북대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 한국말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일본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기본. 最初に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私が所属しているのは東京大学資料編纂所の古代資料部です。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고대사료부입니다. その所属での仕事は、正倉院文書目録という書籍の刊行が一つです。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는 그 전장어 문서 목록, 쇼송이 문서 목록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의 조사 연구입니다. 8世紀の古文書の調査研究でして、資料編纂所では1900年から継続している授業になりますので、もう125年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8세기의 고문서인데요. 이거는 이 사업은 1900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5년간 해온 사업입니다. それから、大日本資料の編纂、それからと9世紀編年資料という、9世紀10世紀の資料の編年資料集の作成も担当しております。 그리고 대일본 사료 제1편 9세기 변년 사료라는 10세기 사료의 변년 사료집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これは職場での仕事なんですけれども、 이게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個人研究としましては、曹操儀礼とか律令、東アジアの比較史などをやっています。 개인적인 연구로는 그 산장의례, 율령, 동아시아 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代表的な書籍を載せておきましたけれども、一番最初のは博士論文が元になっている。 여기 제 장부는 대표적인 연구성가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일본 고대의 산장의례와 율령제, 이게 박사 논문을 책으로 만드신 겁니다. 最近では売地権に関する本を作成したのと、あと、東アジアの高級という本も編集をしました。 최근에는 오늘 강연 주제하고 관련되지만 그 매지군에 관한 책을 간행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후궁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ですので、今日はこの売地権に関する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이 매지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今日ちょっと重くて2冊しか持ってこれなかったんですが、この中国語版を2冊後ろに置いてありますので、もしご関心ある方は後でお持ち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오늘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권밖에 들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 두 권 중국어판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선생님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韓国の先生は日本語版より中国語版の方が横書きで読みやすいと伺ったので中国語版を買ってきました。 한국 선생님들은 그 일본어반은 그 세로 쓰기로 되어 있고요. 또 중국어반은 그 가로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반이 더 읽기가 쉽다는 얘기 들어서 그래서 중국어반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나중에 이따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はい、売地権とは何かという話をまず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먼저 매지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れは母宋以降から発見される文字資料です。 묘장유구에서 발견되는 문자 자료의 일종입니다. その代表的な母子があるわけですが、その母子の一種として売地権を扱う方もいられるんですが、今回は母子とは区別して考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 무덤에서 나오는 문자 자료는 묘지도 있는데요. 또 묘지하고 뭐 비슷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 묘지하고 매지권을 구별해서 고찰을 하겠습니다. 売地権に関しましては、いろんな名称で呼ばれることがありまして、中国では母権という言い方を使われる先生も多いですが、いろんな言い方をしますが同じものになります。 매지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묘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書かれている内容は、
売地権、土地の売買契約書なんですね。正当な取引によって墓地を購入し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になります。그 내용은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그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묘지를 구입했다, 사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その契約書をお墓の中に入れることで、その死者が将来にわたって安らかに眠ることを祈願するものとなります。그 계약서를 무덤에 넣고 그걸 통해서 그 영원토록 그 죽은 사람이 그 편안하게 잠자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記載内容としましては、死者の生命とか墓の所在地、墓地の売買期日、売買者の名前、墓地の範囲、価格、契約の保証人、墓地を侵犯する者への警告などが書かれます。 그 기재 내용을 보면 죽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무덤의 소재지, 묘지의 매매기일, 그 매매자 이름, 묘지의 범위, 가격, 계약 보증인, 묘지를 침범한 사람에 대한 그 경고 등이 내용으로 있습니다. 墓地と比べますと、墓地というのは個人の出自だとか経歴、それから死に至る経過、死を悼む名分などが書かれますので、内容的に墓地とやはり区別できるものになります。 그런데 묘지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그 출자 경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경과,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그 명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売地権に登場する人名なんですけれども、土地の売り主であったり保証人とか審判する者に関して、初期の売地権、中国における古い時代の売地権は現実世界の人間の名前が書かれることが多いのですが、時代が下るにつれて架空の人名、神仙などが書か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내지권에 나오는 인명을 보면 그 토지의 그 판매자 그리고 보증인 진범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인명을 보면 초기 중국에서 초기에는 현실 세계의 인간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후대에 내려갈수록 그 신성 같은 그 가공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材質形態について見ますと、売地権は非常に多種多様な材質が用いられまして、時代により数性もあります。 그 매주권의 재질, 형태를 보면 그 다종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그 추세 다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材質としては玉、石、鉄、鉛、線、銅、木、紙などさまざまなものがあります。 재질 보면 옥, 돌, 철, 납, 전, 도, 나무, 종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形態もその材質に従って、短冊型、木簡のような形をしたものもあれば、もうちょっと幅広い長方形だったり多角柱、自然石などがあります。 형태를 보면 그 목감처럼 생긴 그 길고 긴 자만형이 있고 또 폭이 넓은 자만형이 있고 다각주가 있고 자연돌이 있습니다. 文字の書き方も、石などにこう刻む印刻だとか、あるいは文字が浮き上がった陽刻、それから赤い墨で書いたものや黒い墨で書いたもので、文字の書き方もですね、鏡に映ったような反転した文字とか、解文形式、行によって上から下からと書くものもあります。 글자를 봐도 그 음각된 곳, 양각된 곳, 그리고 주소로 된 곳, 그리고 먹으러선 묵소, 여러 가지 있고 또 글자를 쓰는 그 형태를 봐도 그 반전 문자, 그러니까 그 오른쪽 왼쪽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회문 현식, 다음에 그 회문 현식이라는 게 그 글자를 쓰다가 위아래 거꾸로 행을 넘어갈 때마다 위아래 거꾸로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これも墓地と比べますと、墓地は石でできたものが多く、形は、六丁型、このような形ですね。で、文字は石に刻む印刻が典型的で、ほとんどがこの形式です。で、書き方も非常に勤勉な書風でして、そういった点でも売地権と墓地の違いが指摘できます。 이를 그 묘지하고 비교하면 묘지 같은 경우에는 돌로 만든 것, 그러니까 석재가 많고 형태도 그
그 복도형 그 사진 제시하고 있는 사진 같은 그 형태가 일반적이고 또 글자도 그 새긴 것, 음각한 것이 전형적이고 그 글자의 내용도 글자 그 형태도 근엄한 소품이 많습니다. この倍知見を作る作成者、批装者を見ますと、地方の庶民層が多いということが特徴として言えます。で特に女性や仏教層の事例も多数含まれておりまして、非常に多様性を持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特徴です。그리고 그 매직권의 작성자, 비장자를 봐도 지방의 그 일반민, 그 서민층이 주로 만들었고요. 그것도 그 여자나 승려가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만든 상화입니다. 一方で母子はやはり支配者層が多いですね。王族だとか貴族、官人だとか、やっぱり男性のものが多いと。こういった点からも母子と倍知見の違いが指摘できます。 이에 대해서 그 묘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배자층이 중심이 됩니다. 그 왕족, 귀족, 관리, 그 아무래도 남자 중심이 되겠습니다. はい、倍知見が主導する分布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中国が発祥の地でして、中国では後漢の時代、紀元1世紀頃から事例が見つかっておりまして、現在でも地方によっては作成されているという話です。21世紀にも作っていると。 그 문법 양상을 봐도 뭐 원래 중국에서 그 발산되었고요. 그 후한 시대, 그 기원 후 1세기에 만들기 시작했고 그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지방에 따라서는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周辺国ではハンバンドとか日本でもわずかながら事例があります。 그리고 주변국에서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조금씩 사례가 있습니다. 中国はたくさん事例があるので、ちょっと典型的なものとか特徴的なものをいくつかご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중국에서는 너무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그 오늘은 특징적인 것만 골라서 소개하겠습니다. まず倍知見が作られ始めた古い時代のもので、後漢の76年、西暦76年のものです。 이거는 그 매직권이 만들기 시작된 시절에 그 만든 매직권입니다. 그 후한 시대에 서기 76년 것입니다. 浙江省の紹興市で発見されたものでして、材質はマガイと書いてますが、屋外の岩に刻まれたものになります。 이거는 절간성 소훈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질이 마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바깥에 있는 돌에 새긴 것입니다. 現地に行きますと史跡として整備をされておりまして、この竹の間の道をずっと入っていくとそのマガイがあります。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대나무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들어가면 그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はい、現地に行きますと文字が書かれた部分だけこのような覆いの建物が作られて保護されています。 지금 현지에 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건물, 그 글자가 있는 부분만 건물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ただこの文字のくらい文字のところだけあるわけじゃなくて、この岩はずっとつながってるんですね。でその岩つながっている中に文字が刻まれて、そこだけ建物で保存し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 네, 원래 그러니까 돌이 큰 돌, 그 암벽인데 그 글자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 건물이 있고 보존을 위해 그 건물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はい、文字はそんなに多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でも割とはっきり見ることができます。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현재도 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文字の一字一字が結構大きくてですね、私がこう手を当てているのが年、元年の年ですけれども、手のひらぐらいの大きさの字ですね。 글자 크기가 매우 크고요. 그 이나다 선생님 손바닥, 내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연자입니다. 세 연자가 해 연자가 그 크기, 각 비슷한 크기.
拓本ともうちょっと綺麗な写真ですね。 이것이 닭본하고 글자가 어느 정도 보이는 사진입니다. はい、で、名文はもうわずかこれだけでして、兄弟6人が一緒に建正元年に墓地を買ったと。でその墓地の見学は3万銭だったという記録になります。 내용은 이게 다이고요. 현재 6명이 같이 그 묘지를 샀다. 건축 원년에 묘지를 샀다. 그리고 값이 3만 전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この資料の特徴としましては、野外の岩石に接刻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普通培地権はですね、お墓の中に土の中に一緒に埋めてしまうものがほとんどなんですが、これは屋外にそのまま刻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요거는 그 야외에 있는 그 큰 돌에 새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메xi코는 그 무덤 안에 같이 그 매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요거는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後にも言いますが、これは現実世界の売買契約を表し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ので、屋外に刻むことで生きている世界の人たちにこの土地の所有権を明示する目的があったと思われます。 요거는 현실적인 매매를 쓴 것이라서 그 바깥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바깥에 표시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兄弟6人で共同購入しておりまして、誰の墓地かは亡くなった人が誰かははっきり書いていないということから、おそらくは兄弟6人の父母をはじめとする家族墓地を購入したんだと思われます。 현재 6명이 같이 구입했다, 사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비장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 한 명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묘지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현재 6명이 쓰는 그런 무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金額の3万銭というのも非常に高額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五冠の時代では現実的な金額だということで、これは現実世界での土地の購入金額、架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리고 그 값이 3만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거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전은 실제로 그 돈을 내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가공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소설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はい、でこれは遺跡が見つかったあたりの地図なんですけれども、発見されたのは 이게 유적이 발견된 지역인데요. 발견된 거는 이 지역입니다. で今行きましてもこの辺りはここまで海で川が来ていて、 바다가 있고 강이 흐르고 でここは湿地帯なんですね。 여기가 습지가 있습니다. なのでおそらく関代においてはこの場所っていうのは少し湿地帯から上に上がったちょっと高いところですごくいい土地だったんだろうと。 그래서 한데에도 그 습지에서 조금 올라간 좋은 지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はい、中国の2つ目の事例として海景抵抗売地権をご紹介します。 중국의 다음 그 사례로 회계정후 매지권을 소개하겠습니다. はい、これは三国時代の5の252年3世紀のものですね。 이거는 삼국 오나라 시대의 252년입니다. 出土地は浙江省だというふうに伝わっています。 이곳이 출토된 지역이 절간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ただ現在は東京大学日本の東京大学の東洋文化研究所が所有しております。 네, 지금 소장자는 일본 도쿄 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これは素材は線ですね。 이거는 재질이 전입니다. はい、右側が正面で文字が刻まれています。 오른쪽이 앞면이고 글자가 있습니다. で真ん中が裏面で、 가운데가 뒷면. 真ん中に五種線がデザインされて、 가운데 오수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で側面にも文字が1行あります。
그리고 측면에도 글자가 있고요. ただこの文字は半分で途切れてるという、左半分が残ってる。 근데 여기의 글자는 그 왼쪽 그 반쪽만 그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で、名文はこのようになっておりまして、 면문은 이렇게 반독이 되고요. この海慶帝皇のが、どこから土地を買った。 네, 내용 보시면 회계정후가 토공에서부터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で、金額は800万、 가격이 800만, 保証人は日月と指示。 보증인이 1월과 4시로 나와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これは売り主はどことか、保証人日月、さらに金額も非常に高額ということで、架空の売買契約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이거는 그 한 사람이 토공이고 보증인이 1월 그리고 4시 그리고 금액도 8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공의 계약서다.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で、先ほどこの側面の文字が半分だ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おそらく割り符筆を意識してわざと文字がこう書けるように作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아까 그 측면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그 왼쪽 반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마 부절,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는 별을 의식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この資料はですね、古くから東京大学が所蔵しておりましたので、東京大学の新田昇先生という中国法政史の研究者の方が早く注目をされて、中国古代の契約文書として、売地権研究の画期的な論文を書かれた時に用いられた資料です。 그리고 이거는 그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데 일찍부터 그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 여기에는 그 인전정이라는 니다 노보르라는 사람인데요. 중국의 그 법제사로 매우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그 계약 문서의 일종으로 연구를 하셨고 그 매직권 연구에 획기적인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쓴 논문. でその後も東京大学の東洋文化研究所の池田恩先生という、中国史の先生が注目されて、やはり売地権に関する重要な論文を書かれているんですが、その時にもこの資料が用いられています。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동양문화연구소의 이케다온 지정원이라는 유명한 중국사 선생님이 또 이걸 가지고 매직권 연구를 논문을 쓰셨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논문 쓴 것이 있습니다. ですので売地権研究、日本における売地権研究で非常に重要な資料として、見られてきたんですが、実は最近では中国の、張伝寺先生なんかはこれは偽物であるという説を出されていて、どうやら中国学会ではこれ偽物だということで今通説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는 매직권 연구에서 아주 유명한 자료인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가짜라는 소리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ただですね、張伝寺先生はじめ中国の研究者の方は、新田昇池田恩さん、新田昇さんの論文に出てくる白黒の拓本写真だけを見て贋作説を現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今回私のその本で綺麗な写真を提示したので、これから再検討が進めば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런데 그 가짜 소를 내신 그 잠전이 장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논문 그러니까 니다 노보르 선생님과 이케돈 온 선생님 그 논문에 나오는 흑백 사진 그것도 그 탁본 사진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왔던 책에 아주 선명한 컬러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갖고 그 연구하시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はい、3つ目としまして今度は馬氏夫人母氏をご紹介します。
다음에 마시 부인 묘지를 소개하겠습니다. これは東大900年のものです。 이거는 단나라 시대의 급변령입니다. やはり浙江省の上林湖の近くで発見されたものです。 역시 절간성의 산림호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政治の器の側面に文字が刻まれ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 이거는 천자 한 마리의 그 측면에 글자가 있는 자료입니다. 文字名文を起こしてますが、これ見ますと資料名母子ってありますように、最初は母子なんですね。その亡くなった人の経歴などがずっと書かれて、死に至る経過などが書かれて、でこの色が変わっているところ、ここが売地権の内容になります。 요거는 사료명이 묘지로 되어 있듯이 그 면문을 보시면 시작되는 부분이 다 묘지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경력이 있고 또 어떻게 죽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에 글자의 색깔이 다른 부분이 매지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和紙夫人という女性の夫のこの王光達という人が、この墓地を購入したと。でその購入した墓地の範囲を詳しく、東はここまで、西はここまでというふうにその墓地の範囲を示しています。 이거는 마시 부인의 남편인 왕혼달이라는 사람이 그 무덤 토지를 땅을 샀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어디까지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はい、ですのでこの母子は売地権はですね、母子と売地権の複合体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이 매지권은 묘지와 매지권의 복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夫が妻のために購入した墓地でして、詳しい範囲などが書いてありますので、おそらくは実際の売買契約、架空ではない現実の売買契約を記録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사들었던 묘지에 대한 기록이고, 이거는 실제 매매 계약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で、こう形態的な特徴としましては、こう政治を用いていると。で発見された場所はまさに上林湖ということで、周陽の有名な場所ですので、この地域特性を生かした素材が選択されていると思われます。 이거는 재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자인데, 발견된 지역이 산림호 지역, 그러니까 올추요, 천자로 유명한 지역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지역에 그 어울리는 그런 묘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はい。で、以下は素材や形態がいろいろあるという事例を簡単に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다음부터는 그 소재나 형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これは五巻の176年のものですけれども、素材は線です。 요거는 후한 시대의 176년의 것인데요. 이게 그 소재는 전입니다. 形が七角柱ということで、この斜めに文字が刻まれているという韓国の木簡のような形をしております。 요거는 형태가 칠각주로 되어 있듯이 그 글자가 그 면이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木簡에 잘 보이는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はい、これは、三国時代275年の、売地権なんですが、これは素材は、鉛と鈴の合金です。 요거는 그 오나라 시대 275년의 매지권인데요. 요거는 재질이 납과 주속의 합금입니다. 鉛を使用した売地権というのは古い時代に結構たくさん作られまして、やはりこう呪術的な意味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납으로 그 매지권을 만드는 거는 그 시대가 올라가면 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はい、でこれは南宋1186年の売地権ですが、これは鉄でできています。 다음은 이거는 남선 시대 1186년인데요. 이거는 철로 만든 겁니다. 文字が陽刻になっ
ってるんですよ。文字を浮き上がってるということは、その型を作ってそこに文字を彫った上で鉄を流し込んで作ってる鋳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요거는 그 글자가 그 양각 되어 있는 형태라서 또 같았던 주저한 거지. 그러니까 주저한 것입니다. はい、中国の事例を簡単にご紹介しましたが、ここからは한반도と日本列島の事例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중국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とはいえ実は한반도は4件、日本は2件しかありませんので、簡単に全部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다만 한반도에서는 4개, 일본에서는 2개밖에 발견되지 않아서요. 뭐 간단하게 뭐 다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まず韓半島で一番古いのはブネオウの培地圏です。百済の、皆さん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百済の、ブネオウのものですね。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그 백제 무룡왕릉 매지권입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무룡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はい、で発掘された時の図ですけれども、ここが、現室棺が置かれている部屋で、入り口から入っていくその道の途中ですね、一番最初のここに2枚の石があって、ここに陳宝柱の前に2枚の石が並べられています。 위쪽 넓은 공간이 관이 있는 매장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 아래쪽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그 진묘수가 있는 앞에 2개 그 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でこの2枚の石の表と裏にそれぞれ文字が刻まれていて、全部で4面に文字があったわけですが、その第一石の表面はブネオウの星、裏面は漢詩図になります。 네, 돌이 2개 있고 2개 양면에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 그 사면에 글씨가 있었는데요. 제1석 앞면 보시면 무룡왕릉 묘지가 있고 뒷면에는 간지도가 있습니다. 第二石の表面はブネ王妃の星、王妃は4年後に埋葬されるので4年後に作られているわけですが、王妃の星で、その裏面が培地圏になります。 제2속의 앞면에는 왕비의 그 묘지가 있고 그 뒷면에 매지권이 있습니다. でこの培地圏の内容は、このようになっておりまして、銭1万文で、ブネオウの墓を買った。で誰から買ったかというと、土王、土伯、土父母、上下週間二千石という、架空の神仙ですね、冥界の、官吏たちから土地を買っ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るので、明らかに架空の売買契約です。 매지권 내용 보시면 그 전 1만 문으로 샀다. 이거 나오고요. 또 누구한테 샀느냐? 나오면 그 도왕 도백도 도백 도부모 그 상하 중간 이총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가공의 내용입니다. で発見された時にこの石の間に、銭ですね、鉄製の御主線があったんですが、これがこの1万文を象徴しているんだろうと言われております。 그리고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돌 사이에 2개 돌 사이에 오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묘지권에 나오는 1만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はい、で、第一石の裏面にあった漢詩図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見づらいですが、こんな風に、実漢十二支の漢字が、記されております。 그리고 그 뒷면 간지도 보면 그 여기서는 잘은 안 보이지만 10강 12지가 쓰여 있습니다. この漢詩図をどのように解釈するかに関して、いろいろな意見がありまして、中にはこの丸い穴のところに棒を刺して日時計のように使ったんだという人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
이 간지도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주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그 구멍이 있는 곳에 가지를 꽂아서 요걸 그 날시계로 사용했다, 시계로 사용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습니다. ですがおそらくこれは購入した墓地の範囲を示し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のが、おそらく現在の通説だと思って私もそう思っております。 다만 요거는 그 사들인 그 땅의 범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톤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中国で発見されました培地圏の中にはですね、これは木製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図がついているものがあります。でこの図を拡大するとこうなっていて、武寧王の培地圏と同じように実漢十二支がこう周りに書かれています。 그 중국의 4세기 사례인데요. 나무에선 그 매직콘 보면 매직콘이 있고 그 뒤에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주변에 10칸 12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구입한 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中国の培地圏を見ますと土地の範囲を示すのに東は甲乙まで南は平定までというふうにで中は簿記までいったんですが、これが中は簿記中は簿記で東は甲乙ですね、甲乙平定簿記というふうにこう一致するんですね。 중국의 매직콘 보면 그 구입한 땅 그 범위를 제시할 때 동극 갑을 남극 병정 같은 그런 그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요. 요거랑 그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표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武寧王の監視図も土地の範囲を象徴的に記した図だと培地圏に伴うものと考えられます。 그래서 무료만호에서 발견된 간지도도 이런 그 구입한 땅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はい、で、武寧王の培地圏なんですけれども、なぜハンバードでいきなり武寧王が培地圏を作ろうと思ったかって考えた場合に、武寧王が非常に外交に長けた王様だった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つまり培地圏が作成されたのも武寧王が中国文化の影響を強く受けた、その成果だと思われます。 그러면 왜 무룡왕이 이런 매직콘을 만들었느냐 이런 그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무룡왕이 그 외교에서 많이 활발한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중국 남조나 외하고 그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매직콘을 만든 것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ただ中国では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培地圏というのは庶民の文化なんですね。なので、中国では皇族とか貴族なんかは培地圏はほとんど作らないわけです。ではなぜ王なのに武寧王は培地圏を作ったかというところが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武寧王の、墓もですね、中国の南朝の皇人が来て作ったりということでもう中国との非常に密接な関係のもとで作られてますので、中国の先進的な文化の一つとして培地圏を採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매직콘을 만드는 것 자체는 서민, 그러니까 황족이나 귀족이 하는 그런 만드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백제왕이 무룡왕이 이런 매직콘을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무룡왕은 무덤을 만들 때 그 중국 남조에서 많은 그 공인들이 와서 많이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매직콘 문화가 들어와서 뭐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직콘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ただハンバードでも古代の事例はこの一点のみで培地圏文化はどうやら広がらなかったようです。
でその後百済も滅亡しまして、一度ハンバンドから愛知県文化は消滅し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매주권 사례가 고대에는 이 한 점밖에 없습니다. 매주권 문화는 그렇게 보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백제 멸망된 뒤에는 완전히 일단 한반도에서는 없어집니다. で次に愛知県が登場するのが高麗時代の12世紀になってからになります。 다음에 한반도에서 매주권 문화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12세기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ソウルの中央博が所蔵している、まずは、チョンサン戦勝愛知県ですね。 먼저 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청산 매직원입니다. 石でできておりまして、表面に文字が刻まれていて、裏面は1行だけ文字が刻まれています。 앞면에 글자가 있긴 있는데 앞면에 주로 뭐 글자가 있고 뒷면에는 조그만 1행만 글자가 있습니다. はい、内容は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被葬者は、原火事の十字であって相当という高い位を持った僧侶の戦勝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비장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하사의 주지 승통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청상이라는 사람 승려입니다. 墓地の購入価格は99,990関門。 가격은 99,990관문으로 나옵니다. 土地の範囲は東は清流、西は白虎、南は朱雀、北は玄武という架空ですね。 그리고 무덤 범위를 보면 동쪽은 천령,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그러니까 가공의 범위입니다. 保証人も長健庫と利程度と出てきて、これ人名のようなんですが、実は長健庫や利程度っていうのは中国の宋代の愛知県にもう非常に頻繁に登場する冥界の管理の名前です。 그리고 버정인 보시면 장경고 그리고 이정도로 나와서 뭔가 사람 이름 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손나라 시대의 매주권에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것이고요. 조승의 관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그런 가공의 이름입니다. こういった内容からですね、この愛知県というのは、同時代の中国の愛知県の典型的な分類と非常によく一致をしています。 이런 내용을 보면 같은 시대, 손나라 시대의 매주권 사례하고 비교하면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詳しくこの愛知県を見ていきますと、朱の跡が残っておりまして、もともとこれ文字が全部赤く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리고 이 매주권을 자세히 보면 화살 표시한 부분에 빨간색 안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글자에 다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文字を赤くするのも母子ではあまり多くなくてですね、やはり愛知県の特徴と言えて呪術的な意味があると思われます。 이런 주소, 그러니까 빨갛게 글자를 쓰는 거는 묘지에는 거의 사례가 없고 매지권에만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他にもこの武という字がこれ橋本さんにご指摘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高麗の王様の名前を避けて結核にちゃんとされています。 그리고 문자 지금 문자 보시면 고령왕의 실명을 피해서 문자에 획이 하나 빠진 그런 상태로 문자가 나옵니다. 橋本先生に治療系受賞するでこれがその原火事の、昔の写真ですね。 이것이 현하사의 옛날 사진입니다. で2つ目の高麗の愛知県は石見愛知県ですね。 다음이 세현 매주권입니다. 時代としても先ほどのとも2年違いでしたっけね。 아까 전산 매주권하고 시기가 2년 차이. 네. 거의 비슷한 시기. で、これも中央博が所蔵していて、発掘地は分かりません。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ただ先ほどのも原価寺と出てきまして、このセヒョン愛知県に出てくるお寺の名前からも、おそらくは高麗の都のケソンの周辺地域から出土したものと思われます。 근데 아까 현아사도 개성이었지만 이것도 아마 개성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これも石でできておりまして、表面と裏面に文字があるんですが、裏面の文字は全部消されてるんですね。だからおそらく最初裏面で書き始めて失敗をして消してひっくり返して書い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근데 지금 그 양면에 글자가 있긴 있는데요. 그 뒷면 보시면 글자를 쓰다가 이걸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뒷면에 글을 쓰다가 잘못돼서 실패해서 지워서 지금 앞면에 다시 쓴 걸로 생각됩니다. はい、この内容を見ますと、光寺の、小泉寺の十字である、世間という僧侶が、被葬者です。그 매주권은 흥왕사, 즉 손천사 주지인 세현이라는 사람이 비전자입니다. 購入価格はやはり19,990という架空の数字ですね。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19,990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가공의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登場する人名、土地を売った人、売り主だとか、保証人とかもやはり全て架空の、総大売地権によく出てくる冥界の神の名前だったりします。 그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땅을 팠던 사람 그리고 보증인 같은 사람을 다 봐도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시기 손나라 시대의 매주권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가공의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ですのでこれも総大売地権の典型的分類に一致しておりますので、中国の、同時代の売地権の非常に大きな影響のもとに作られたと思われます。 그래서 이것도 손나라 시대 매주권의 전형적인 문례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손나라의 큰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はい、でこれが光寺。 이것이 흥왕사의 옛 모습입니다. でこの売地権はよく見ますと1行目は上から下に2行目は下から上にというふうにこれが解文形式ですね。 네, 이 매주권은 회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1회는 정산 위에서 아래로 쓰다가 다음 해는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쓰고 다음 해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この解文形式はやはり中国宋でもたくさん作られておりまして、例えばこれは宋の、主金売地権ですがこれも、解文形式で書かれています。 이런 회문 형식은 손나라 시대 많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게 죽은 매지권이라는 사료인데 이것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この主金売地権はですね、陝西省で出土したものなんですが、早くに伊予定先生がこの世間売地権との内容が非常に類似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指摘されています。 이 죽은 매직공 같은 경우에는 선서성에서 출토되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에 계셨던 이유대라는 한국 고대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 세현 매직공과 죽은 매직공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年代だとか被葬者名とかはそれぞれ変え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土地の価格はこちらも1万傷同じですね。売り主もほとんど一緒。売買対象の書き方、C氏の書き方、ほとんど同文なんです。 연대나 비잔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르지만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가격, 매주, 매매 대상, 그러니까 사방 다 거의 똑같습니다. ということで、
この高麗時代の2つの培地権の特徴としましては、やはり中国の培地権と内容が非常によく似ていると。おそらくは中国からの直接的な情報、あるいは文例集のような培地権の書き方の形式を定めたようなものを、そのまま利用して作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보시다시피 그 중국 매직온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레집 같은 것을 통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で高麗時代になって12世紀になって、どうして突然培地権がまた復活し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参考になるのが高麗の母詩です。 이런 그 매직콘 문화가 12세기에 들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고려시대 묘지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母詩もですね、韓バンドではそれほど古代には作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高麗時代になってから、この西人藩母詩を書例としまして、一気にたくさんの母詩が作られ始めます。 묘지 고려시대 묘지를 보면 그 묘지는 한반도에서는 고대에는 거의 없었다가 고려시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그 중국에서 왔던 최인범이라는 사람, 그 11세기 초의 묘지가 있고 그 이후에 많이 묘지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最初の事例がそもそも中国から帰化した人物の母詩であることからも分かるように、高麗時代の母詩文化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の当時に中国から直接入ってきた文化をもとに一気に広がっていった。培地権も同じようにその時期高麗時代に中国から来た文化が一気に広が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묘지 문화도 중국에서 직접 들어왔던 그런 영향이 컸다는 것과 똑같이 그 매직콘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직접 그런 매직콘 문화가 들어와서 고려에서 만들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戦勝も世間もですね、2人とも有力な仏教僧であ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培地権っていうのは普通道教とか民間習俗的な内容、道教的な遺物と思われがちなんですが、実は道教に限らずですね、中国でも仏教僧がたくさん培地権を作っております。だからむしろ仏教僧だからこそ高麗時代に中国との仏教を通した密接な交流があって、その中で培地権も導入されたん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 그리고 전산세현 매직콘인데요. 그 전산세현이 둘 다 그 비장자는 둘 다 유력한 불교승입니다. 근데 매직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교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불경승이 매직콘을 만드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불경승이니까 중국과 교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 문화에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매직콘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はい、で、高麗韓バンドの4つ目の培地権の事例として登山郡培地権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다음 한반도 네 번째로 토상군 매직콘을 소개하겠습니다. これは1204年のものでして、やはり出土地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現在広州にある東国博物館というところが所蔵しています。 이거는 1204년 이고요. 근데 이게 출토지는 알 수 없고 현재 관주에 있는 동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はい、表面に文字があって裏面は何もありません。 앞면에만 글자가 있고 뒷면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で、この培地権に関してはあまりこれまで調査がされてきていなかったんですが、この本を作るにあたって東国博物館の館長さんにお手伝いいただいて実際調査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 이 매직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사가 거의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책을 만드는 것을 기회로 해서 동국박물관의 관장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その調査の経緯につきましては簡単なレポートを書きまして後ろにセンター通信というものを載せて置いてありますので、ご関心ある方はまたお持ち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예, 그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리포트를 썼는데요. 그 뒤쪽에 그 센터 통신이라는 잡지, 간단한 잡지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で、これはもう見ましたね。はい。で、現在このような形をしてるんですが、内容を見ますとおそらく上と下が少し欠けています。 근데 현재 남아 있는 상태는 저런데요. 근데 원래는 위쪽, 아래쪽에 좀 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これもやはりこう文字が、解文式に書かれてるんですけども、内容を見ますと先ほどの戦勝売地権、世間売地権とほとんど同じ宋代の文例に基づいて書かれているので、当然あったであろう文字がこう推測できるんですね。 근데 위아래가 파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위쪽 아래쪽으로 가는 그 거꾸로 가는 그 회문 현실인데 내용을 보면 아까 봤던 그 정산 매직권, 세형 매직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부분도 거의 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はい。で、この売地権に関して、内容が非常によく似ているのがやはり陝西省から発見された馬徳元売地権です。 그리고 이 매직권과 매우 비슷한 것이 그 12세기에 손나라시 성서전에서 발견되었던 마도건 매직권입니다. これも解文形式で書か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字を赤くしている部分が、登山軍売地権と全く一致している部分です。 이것도 회문 형식으로 위아래 거꾸로 쓰는 것인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도상근 매직권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입니다. はい。ですのでこれも中国宋代の売地権の影響を強く受けた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손나라 시대의 그 매직권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日本の2例をご紹介していきますが、まずは矢田部のマスタリ売地権です。 일본 사례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야타베의 마스타리 매직권입니다. 奈良時代763年のもので発見されたのは岡山県倉敷市この辺りですね。또 763년이고요. 발견된 것은 오카야마県 倉敷시인데 그 화살표 표시하고 있는 부분 그 지역입니다. 材質は線です。 이것도 재질은 전입니다. で、2つ同文のものが2つあります。 내용이 똑같은 매직권이 두 개 있습니다. はい、これが2つの表面で文字が書かれて、 이것이 그 두 개의 매직권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裏面は両方とも何も書いていません。 뒷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でこれも調査し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調査の時の写真見てもらったら分かるように、こう今はバラバラになってます。というのは発見された時にもうすでにバラバラになっていて、土の重みでどうやら自然に、粘土の塊がこう分かれてしまったようです。 지금 이게 조사 당시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지금 그러니까 파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땅 안에 있는 동안에 그 너무 뭐랄까 땅의 무거움 때문에 다 그 이렇게 파편으로 파괴된 걸로 생각됩니다. で内容を見ますと、どうでしょうか。このお墓は被葬者は白壁の人富姫という女性です。 이게 내용인데요. 두 번째 행에 이 부분에 지금 하시는 시라카베의 또 히토토미히메라는 것이 그 비장자의 이름입니다. で、この肩書きなんかを見ても庶民の女性なんですね。 그래서 이게 그 일반민, 서민입니다. で、この土地を買ったのは、八田郷町の、八田部のマスタリという人で、里長のような人ですね。 이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은 향장인 야타 향장인 야타베노 마스타리로 나옵니다. 그 야타향이라는
뭐 향의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でこの矢田部のマスタリとこの被葬者の白壁の人富姫の関係はここから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私はこれ親子ではないかなと、息子と母親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구입했던 사들인 사람하고 그 비장자의 관계가 그 멕시코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는데 근데 아마 그 아들과 어머니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が発見された場所ですが、発見されたのが江戸時代なので、詳しいことはよく分かっていません。 이게 발견되었다가는 장소인데 발견된 게 에도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で、これ発見された場所の地図で、だいたい発見地はこの辺りですね。 발견된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で注目されるのはですね、このバイチ県が発見されたところから直線で4キロぐらいの割と近いところで、墓誌が発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주목되는 것은 이 멕시코인이 발견된 지역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묘지가 나왔다는, 묘지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この墓誌はですね、下層骨の臓骨器の蓋に文字が書かれていて、これが内容が墓誌なんですが、被葬者は下津道の国勝国頼の母部人という女性です。 요거는 그 화장한 뼈를 그 넣는 그 뭐 항아리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시모츠미치노 쿠니카츠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で、この婦人がですね、下津道の国勝という人は、これは歴史書に名前が出てくる人で、どう出てくるかというと、吉備真備のお父さんとして出てくるんですね。なので被葬者は吉備真備のおばあさん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구니카츠라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기비노 마키비라는 일본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항아리에 나오는 그 어머니는 기비노 마키비의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吉備真備は奈良時代の学者であって、貴族なんですけれども、有名なのは遣唐留学生として唐に渡って17年間学びまして、非常に学問に優れたということがよく知られている人で、帰国後は日本の天皇に重用されまして、最終的に右大臣までナンバー2まで昇進した人物になります。 네, 이 그 기비노 마키비라는 사람이 일본 고대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나라 시대의 학자 그리고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단나라로 유학해서 17년간 공부를 해서 또 귀국해서 그 정치가로서 많이 출세해서 그 의대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ですので、この 日本でも数が少ない墓誌がなぜ岡山県の田舎で地方で発見された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これ吉備真備のおばあさんだから作られた、つまり吉備真備のような人物を輩出する有力士族だからこそ愛知県の文化、中国から来たその文化をいち早く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たんだろうと考えられます。 근데 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몇 개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 오카야마현이라는 그 당시에는 뭐 시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지방에서 이런 묘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비노 마키비처럼 유명한 학자가 나올 정도로 이 가문이 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뛰어난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묘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で、先ほどの地図にも出てきますように、ここもう吉備真備の出身地なので地名に吉備真備っていっぱいつ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愛知県が発見された場所もまさにその地域の中にあるんですね。で、この愛知県の被葬者自身は一般女性な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はその吉備真備などを通した
その外国文化、中国文化に明るい士族のその文化的な影響下でこの培地圏が作ることができた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그래서 다시 아까 보셨던 지도를 보게 되면 메지콘이 발견된 지역 주변에도 기비노 마키비와 관련되는 지면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이 메지콘의 주인공 자체는 그냥 일반 서민이지만 기비노 마키비처럼 그 중국 문화를 많이 영향받은 그런 시족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메지콘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最後の事例ですが、宮の本遺跡出土の培地圏です。 마지막 사례는 미야노모토 유적에서 나왔던 메지콘입니다. これ年代はっきりしませんが、だいたい8世紀から9世紀。 연대는 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8세기에서 9세기입니다. これは発見されたのは福岡県の太宰府市ですね。 발견된 것은 규슈의 후쿠오카県 다자이프 시입니다. これは材質が鉛で墨で文字が書かれています。 이거는 납으로 만든 것에 먹으로 쓴 것입니다. はい、でこれ発見された時の様子ですが、 이것이 발견된 시 상황입니다. はい、鉛なのでかなりこう風化が進んで文字が読みづらくなっています。 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풍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はい、ですが赤外線カメラなどを使ってこのように解読が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반독이 되어 있습니다. で内容はですね、氏族名は不明なんですが、吉尾という男性が父母の墓地として土地を購入したと。 네, 성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요시오라는 사람이 부모의 묘지를 위해 구입했다, 사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でおそらくこの吉尾という人物は太宰府の肝心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おります。 네, 아마 이 사람은 나사이후의 관인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はい、でこれは調査した時の写真なんですけれども、 이것이 조사 분경인데요. はい、で、これが発見された当初に赤外線カメラで撮影された写真です。 왼쪽이 발견 당시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で今回機材も新しくなったのでもっといい写真が撮れるかなと期待したんですけれども、あまりよく撮れませんでした。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또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온 게 오른쪽입니다. 잘 안 나왔습니다. でうまく撮れないのも理由があってですね、現在このように波打った状態なんですね。なのでなかなかカメラで焦点が合わないんですね。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끄불끄불해서 뱀뱀하지가 않아서 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잘 안 나왔습니다. ですがよく見ていただくとこの鉛の板に回線が刻まれて墨で文字を書いたところ若干見れるかなと思います。 그래서 사진을 잘 보시면 개선이 그려져 있는 것과 글자가 있는 것은 좀 募集数1問ですね。はい。で発見された場所は宮の本遺跡でここですね。 네, 미야노모토 유적은 빨간색. でここは太宰府という大きな古代の役所が置かれた場所で、太宰府は古代において外交の中心的な役所として置かれたものでして、非常に大きな都のような区画を持った町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여기에는 다자이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자이프는 외교를 담당한 아주 큰 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성 같은 아주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でその太宰府の周辺の山のところに、小高い山のところに、墓があります。 다자이프 주변 언덕 위에 무덤이 있습니다. で、ここは発掘調査されたんですけども、1号墳から4号墳まで見つかって、その1号墳から、培地圏が発見されました。 네, 이거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건데요. 1호분부터 4호분까지 발견되었고 그 중에 1호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はい、でこれ発掘調査時の写真なんですけども、ここが1号墳です。 이게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제일 저쪽에 있는 것이 1호분. はい、でこれが1号墳の様子でして、 이것이 1호분 모습이고요. これ側面から見てるんですが、穴の中にこう垂直に立てられた状態で見つ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곳이 그 1호분 단면도인데요. 그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で現在のその出土地なんですが、この発掘調査は小学校建設のために発掘調査をしたんですね。だけども重要な遺跡が見つかったということで、今小学校の中庭にこの部分だけ保存されています。 이 조사가 그 초등학교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거라서 그 무덤이 발견된 부분만 남기고 그 주변에는 지금 학교 건물이 들러 있는 상태입니다. はい、でこれが1号墳の跡ですね。 이게 1호분의 상태, 현재 상황입니다. はい、1号墳、2号墳、小学校。 초등학교. はい、で、ハンバンドと日本の事例を見ますと、いずれも単発的でもう一時的な流行で終わってしまうと。中国は漢代から現在まで長い期間にわたって大量の培地権が作られているわけですが、日本とハンバンドではもう本当に一時的に作られてすぐに終わってしまったとどうかと言えます。 네, 한반도와 일본 사례를 보셨는데요. 다 그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한반도 일본에서는 아주 일시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で一方、培地権とは別に母子はですね、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日本もハンバンドもそれほど多く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古代に関しては。ですが、その母子に比べても培地権は圧倒的に少ないんですね。 그리고 묘지에 비해서도 점수가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고대 한반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묘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도 멕시코는 너무 별로 점수가 없습니다. ちなみに日本の古代の母子は現在16点が見つかっているんですが、培地権は2点だけですね。 일본에서는 묘지가 지금까지 16개 발견되었는데 멕시코는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でこれがなぜかと考えた場合に、母子というのは最初の方でも言いましたように、やはり支配者層が中心の文化でして、儒教的な霊性の中に組み込まれているわけです。一方、培地権というのはやっぱり庶民層が対象、あくまでも民間での信仰が基礎にありますので、なかなか継続しなかった支配者層の圧力として、作られるということはなかっ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 네, 그러면 묘지권은 어느 정도 있는데 멕시코는 거의 없는 게 왜냐? 그 이유는 뭔가 싶더니 그 묘지는 어느 정도 그 유교적인 예의하고 관련이 있는 유물이지만 멕시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민간에서의 그 사례, 민간 신앙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배 중에 뭔가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はい、とはいえその民間の信仰が民間の信仰文化っていうのが、国境を越えて伝わったというのは非常に面白い事例だと私は考え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앙이 그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한국에 전파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とはいえ被創者、作成者というのはやはり限定されておりまして、ハンバンドの事例も日本の事例も、いずれも中国文化に接する機会を持つ人物だっ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그리고 비장자나 작성자를 보면 아주 한정되어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 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또 비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ブネ王は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高麗の仏教僧だとか、吉備真備のような人物を輩出する、そういう文化的先進的な士族であったり、
あとは太宰府という外交の場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中国文化に非常に近い人たちの中で、愛知県というものが作られたけれども、それがそれ以上広がることはなく消えていった文化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백제 무령왕 그리고 고려 시대의 불교승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견단사 단나라로 박연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배출되는 그런 유력한 시족 그리고 그 나사이프라는 외교 장서 그런 데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은 중국 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선진 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메지콘이라는 문화를 가질 수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 바깥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で最後に、こちらの授業団木簡を研究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培地圏の中でも木製の培地圏について調べてみてみました。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업단이 그 목간 간덕을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매직콘을 몇 개 소개하고 싶습니다. はい一つはですね、これは割と最近発掘調査で出土したものですけれども、北宋時代の培地券でして材質は木で、朱で文字が書かれたものです。 이거는 비교적으로 최근에 출토되는 것인데요. 그 손나라 시대, 북송 시대의 11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만든 그 주소와 그 빨간색으로 쓴 매직권입니다. はい、でこれはですね、もう、いつだったか、もうずいぶん前にイチョンクリョンチョンに私が偶然ソウルの北町にあるシルクロードパムルガンというところに行きまして、そこに置いてあったものを撮影したんですね。でちゃんとメモしなかったので大体953年という年代は書いてあるんですが出土地とかちょっと豊漁とかは分かりません。ただこれは木製で牧師をしたものでもおそらく中国で出土したものだと思います。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제 사진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9년쯤에 그 서울 북촌에 있는 실크로드 박물관에서 그 촬영한 것인데 연대는 953년 이고요. 이것도 나무로 만든 아마 중국에서 출토되었던 그 목감 매직원입니다. 今回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てみたらこのシルクロード博物館が閉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遺物がちょっとどこにあるかもしご存知の方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 이번 기회에 이 실크로드 박물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でこれはまた橋本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たものなんですけども最近トロさんですよねで発見された、東大の墓からやはり木製の培地券が見つ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거는 뭐 제가 알려드린 건데요. 최근에 그 도르판에서 발견된 그 단나라 시대의 목재 매직권입니다. でこの記事を見ていくとやっぱり意外とトルファンでも木製の培地券の出土量は少ないみたいでしてただこの辺りですねアスターナから発見された紙製の超無化培地券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と素材は違うけど書いてある内容は非常に似ていると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います。 그 토르판에서 발견된 그 목재 매직권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아스타나에서 종이로 만든 매직권이 발견되어 있고 그 종이 매직권과 이 아까 목감 매직권이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これがその紙の培地券ですね。 이것이 종이로 만든 매직권입니다. はい、でやっぱりそのトルファンとか砂漠地帯だと紙も残るし木も残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素材の培地券がたくさん残っ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じゃあ木の培地券のその分布の状況ってどうな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して中国の培地券の事例をたくさん紹介しているこの2冊の本からちょっと事例を拾っていきまして材質を時代と地域別にちょっと集計をしてみました。
그래서 그 토르황 같은 사막지대에서는 나무나 종이가 많이 남기 때문에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소재 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리해 보려고 그 중국에서 나왔던 이 여기에 보이시는 2개 책을 통해서 좀 그 소재를 시대 지역별로 집계해 봤습니다. でまず時代別なんですけれども、漢代の事例23例こうあって、ここに素材書いてあります 이게 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소재이고요. 시대별로 보시면 で漢代だったら、これぐらいここ最初が線 한나라 시대는 그 초록색 전으로 만든 매직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で、一番多いのはこれですね。鉛とすす。 죄송합니다. 그 제일 많은 거는 그 납과 주석으로 만든 것이 가장 많습니다. で、それから魏晋南北朝は42例あるんですけれども、線と石と鉛。 그리고 의진 남북조 시대는 42개 있는데요. 그 전 그리고 납주석 전으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납주석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それが隋唐の16例になりますと、この赤い部分が木なんですね。木が増えてきます。 그런데 수단 시대에 들어가면 그 나무로 만든 것이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一番多いのは五代十国時代、ここは木ですね。 그리고 5대 19 시대를 보시면 그 나무로 만든 것이 이만큼 좀 많이 있습니다. で、愛知県の事例が一番多いのが宋と元なんですが、ここではもう圧倒的に線と石が多くなってしまって、木はごくわずか。 그리고 그 손나라 원나라 시대에 가장 많이 그 매직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과 돌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나무로 만든 것은 별로 없어집니다. 民主になりますともう全く木は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리고 명천 시대에 들어가면 나무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従来の培地研研究でも古い時代にはこの鉛が多いってことは指摘さ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木が隋唐から5代十国にかけて増えてくるというのはまたちょっと面白い傾向かなと思っています。 원래 그 존내 연구에서도 그 옛날에는 납으로 만든 것이 많았다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해 보니까 수단 시대 그리고 5대 19 시대에 나무로 만든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今度は地域別にまとめてみたものですが、予想していたこの西北地域は木は意外と少なかったですね。 다음은 지역별로 정리한 것인데요. 서북 지역에서 그 보시면 나무로 만든 것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大部分が線です。 대부분이 전입니다. で、木が多いのはむしろこの下東地域と下中地域です。 나무가 비교적으로 많은 것은 화동 지역과 화준 지역입니다. これもなぜかちょっと私はよくわからないので、もし教えて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いです。私のイメージでは中国はこの四川省この辺りが緑豊かで木もたくさんあるような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が、ここはもうほとんど木がないんですね。 이것도 왜 동쪽에 많은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뭐 혹시 뭔가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 사천 지방이 아무래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나무로 만든 게 많지 않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はい、以上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